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서울 매매 물량이 9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가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앞으로 나오는 정책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수도권에 디딤돌 대출 규제가 들어가죠. 아직 어떻게 되는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LTV 축소라든가 또는 최우선 변제금만큼 뺀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뭐 LTV 70% 이딴 거면 사실 효과는 거의 효과가 적죠. 정책 대출 축소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DSR 적용이 가장 좋다. 뭐 정책 대출이니까 한도를 두는 것까진 괜찮아요. 일반 DSR이 40%인데 정책 대출은 취약계층을 위한 거니까 50%까지 하겠다. 뭐 요 정도까진 괜찮다. 물론 정책 대출 받는 사람일수록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DSR을 더 빡세게 규제해야 되긴 한데 여론이 개판이니까 요렇게까지 만든다. 이런 건 괜찮더라도 아예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DSR 기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상환시 이자 비중이 높고 원금 비중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 적용은 더 빡세게 들어가야 된다. 요것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단은 물량이 엄청 달라지겠죠. 지금도 보시면 대출 규제 들어가니까 8월 초부터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죠. 8월부터 보면은 매물이 저점일 때 7만 개였는데 지금 고점일 때는 거의 9만 개까지 육박했고, 사실 여기 좀 빠진 게 갑자기 3천 건 빠진 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인 거고, 매물뿐만이 아니라 전세, 월세 매물이 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급 과잉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죠.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이랑 정책 대출까지 DSR 적용된다면은 내년에 매물만 12만 건은 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묶이는 것들이 많아서 안 팔리고. 매물은요, 이 매물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경매 신청 건수가 금융위기 수준이고 누적 경매 건수는 12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신규 신청 건수가 누적되는 것이 12만 건을 넘어서며 부동산 시장 침체기 있던 2013년이나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숨겨져 있는 경매 매물이 12만 건이 나왔다. 저게 사실은 매매로 나왔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매로 넘어간 이유가 죽겠으니까 금매로 내놨는데 담업해가지고 못 내놓게 막아버리니까 피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경매로 내놓는 게 좋아요? 금매로 파는 게 좋아요? 지금 경매 미뤘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니까. 괜히 미룬 게 아니에요. 저렇게 쌓이니까 미룬 거지. 6개월 미루는 것도. 둘 다 싫지만 저게 더 싫죠. 그런 거라서 그런 거고, 가격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 질문하셨듯이 정책 대출 55조 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만큼 풀었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풀면 또 집값 뜨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정책 대출 풀어가지고 주택가격 띄우기 하려는 의미일까요? 제가 봤을 땐 요거 55조 다 못 풀고 이거 심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얼마 전까지 8월 지표 계속 갖다 대면서 그래도 집값 올라가는 심리가 크다라고 했는데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9월 지표가 나오니까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27년까지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 대출 같은 경우도 23년에 풀었죠. 23년, 24년에 풀고 있는데 22년은 안 풀었죠. 이거 원금, 상환 3년간 유예할 수 있어요. 지금 이 3년간 유예하는 것을 신청한 사람들이 10배가 급증했습니다. 5년 전 대비로. 작년 대비로만 하더라도 76%가량 늘었고. 그러면 이게 26, 7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로 미루는 거고. 또 뭐 있어요?
최근에 자가주거비 제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만큼 자가주거비를 물가에 포함 안 시키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얘를 포함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 27년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결국은 다음 정부로 다 미루려고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 55조를 푸는 게 올해처럼 풀릴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 신대 같은 게도 신대 같은 게가 지금 7조가 풀렸죠. 근데 신대 같은 게를 27조를 푼다고 그랬어요. 27조 푼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풀었어요? 실질적으로 7조만 풀렸다고 그랬죠. 27조 중에. 이게 올해 6개월간인데 생각만큼 많이 풀리진 않았다는 소리예요. 왜? 신대 같은 게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물론 이걸 토대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신생 같은 경우가 출산율 살리는데 도움이 됐다. 요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낳을 사람들이 일찍 낳는 거지. 안 낳을 사람들이 낳게 하는 정책은 아니에요. 조삼모사죠. 그런 것처럼 이거 55조 푼다고 해서 다 풀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거 다 풀려면요. 거의 올해 수준, 작년 수준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 가계대출 목표를 넘긴 은행 DSR을 쪼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올해는 농협 빼곤 다 넘겼고 은행별로 평균 DSR을 차등 관리를 하는데 요 은행별 평균 DSR에는 주담대도 있지만 정책대출도 들어가고 전세대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책대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은행에 갔는데 저희 은행은 못 빌려줘요.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내 돈 플러스 대출이라고 그랬죠, 집은. 그러면 대출은 내년에 55조를 푼대요. 요 중에 일부를 받아서 대출 받아가 집 사야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냐. 물론 상반기 되면 올해 대출 중단이 됐던 것들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나타날 테지만 그게 크게 한 분기를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2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액이 36.4조가 감소를 했다. 이게 77조 6천억에서 41조 2천억으로 36조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요. 36.4조가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게 요거밖에 안 남았던 소리예요. 근데 3분기에도 많이 샀죠. 3분기 7, 8월에 많이 샀잖아요. 8월부터 감소세가 나오겠지만 7월 때 역대급 찍었고 8월도 한 6월급은 되고 이제 9월부터 급감이 나왔는데 요거까지 포함하면 요거보다 더 감소했을 거죠.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제한이 됐단 소리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량은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요거에 따라 달렸는데 사려는 사람들은 내년에 정책대출을 풀더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끼케야 한 1분기 정도나 대출 풀렸다고 하니까 조금 몰려드는 오픈발 어느 정도 있을 테지만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상 보면 경매 늘어나고 연체율 늘어나고 이런 것들 보면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정책자금 대출 55조 푸는 것도 지금 심리 떨어지는데 부동산 시장은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대출 덩어리니까.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생기죠. 근데 이자를 계속 넣어줘야지 이 유동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연체율 늘어나고 경매 늘어나고 부실채권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균열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돌려막기로 여태까지 막아준 건데 돌려막기가 지금 한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라도 들어와서 받쳐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부동산 연착륙은 호구 모집이라고 그랬습니다. 10억짜리가 5억까지 떨어지는 동안 경착륙하면 10억에 한 번 사고 5억에 한 번 사요? 그럼 집값이 급격히 떨어진 걸로 보이죠. 이게 경착륙이라면 연착륙은 10억, 9억, 8억, 7억, 6억,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호구 1, 호구 2, 호구 3, 호구 4, 호구 5까지 생겨나는 거다. 호구 한 명만 생길 거, 큰 호구 한 명만 생길 거, 짜잘한 호구 5명 만들어내는 정책이 연착륙이다. 그러면은 9억에 사줄 사람, 8억에 사줄 사람, 7억에 사줄 사람, 6억에 사줄 사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세밀하게 9억 9천에 사줄 사람, 9억 8천에 사줄 사람, 9억 7천에 사줄 사람 계속 들어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호구 모집하는 거다. 심리 계속 부추기는 이유는. 왜냐면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한계입니다. 못 버텨요. 왜 못 버티냐?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대출의 4분의 3을 내주지 않으면 집이 안 팔리는 소리예요. 즉 실제 현재 거래량 중에서 4분의 1 정도만 실제 거래량인데 이 4분의 1 정도가 실제 거래량이라고 보면요. 정부가 미친 짓 안 한다면, 자본주의 역행하지 않는다면 거의 4분의 1까지 아니더라도 거래량 반토막 이상은 나겠죠. 근데 문제는 현재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균 거래량이 반토막 수준이에요.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수요 감소인데 집값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미친 짓 또 안 하는 이상, 예를 들어서 22년 3분기처럼 관치금융을 억지로 시킨다. 또는 GDP 신경 안 쓰고 가계부채를 늘리겠다. DSR 또는 스트레스 DSR을 폐지를 하겠다. 은행별 DSR을 도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정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런 미친 짓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질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